자, 교육과정 A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5 교육과정 A는 다음 주, 그리고 2025 교육과정 B는 그 다음 주. 다음 주에는 최근 기출 교육과정 A만 모아서 풀고, 그 다음 주에는 최근 기출 교육과정 B만 모아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부터 보는 이유는 좀 쉬웠어요. 최근 기출 중에. 그래서 오늘 첫 주에 이제 수업을 하면서 조금 쉬운 것부터 푸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조금 쉬운 걸 가지고 온 거예요. 최근 기출 중에 제가 봤을 땐 가장 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개인차가 있어요. 쉬운데 나는 하나도 몰라.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좀 평이한 문제라서 오늘 처음 시작하니까 조금 평이한 문제부터 보자 해서 제가 2023부터 갖고 왔어요. 다음 주는 이제 A만 조금 정복을 해보고 그 다음 주에는 B만 정복을 해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교사들이 교사협의회에서 나눈 대화예요. 자, 1번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억이 추가된 이유. 기억은 뭡니까? 추구하는 인간상이죠. 여기 추구하는 인간상이 왜 들어갔지? 네, 선생님들이요. 추구하는 인간상 같은 건 읽지도 않고 그냥 지나갔거든요, 사실. 근데 추구하는 인간상 다 외우기는 했는데, 고시문 뭐 이런 것 때문에. 추구하는 인간상이 왜 들어갔는지 알게 뭐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에 너무 자세하게 있었어요. 여기 해실이 끝내기에 이 표가 딱 들어있었거든요. 이 표와 해설, 이거 해실이 끝내기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동안 문제 나왔던 거 싹 다 요약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인간상이 들어간 이유는 뭐였냐 하면은 이게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를 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 확립을 위해서 추가한 것도 있습니다. 초등교육과의 연계도 있고 추구하는 인간상이 들어간 이유는 이제 국가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함이에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뭐예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공교육이나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아무리 명문 학원이라도 사교육기관인 학원에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체계를 넣어놓고 뭐 이런 거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공교육기관이라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 수준으로서의 구성체계를 확립을 위해서 추구하는 인간상이 명시되었다. 요런 진술이 하나가 있고요. 해설서에. 또 하나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우리가 중학교랑 연계는 바로 되지는 않죠. 그렇죠? 초등이 중등하고 연계되겠죠. 그래서 여기 초중등학교 이렇게 쓰는 건 괜찮아요.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인간상과의 연계성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유치원에서 이렇게 인간상을 양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초등학교로 딱 보내고 초등학교에서 맞는 인간상을 양성해서 또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이렇게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쭉 국가교육과정 안에서 연계가 되게 그렇게 인간상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추구하는 인간상, 자,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는데 그거는 이제 인간상, 요거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체계를 위해서 인간상을 제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고, 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시험 많이 났어요. 뭐 교사의 자율성도 나고 엄청 많이 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구성체계 확립 보시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명시를 했다. 인간상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거는 우리 해실이 한 번에 끝내기 책에 딱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에 가의 A에서 교사가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 두 가지를 찾아서 바르게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틀린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송교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목적에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이러고 있는데 지금은 목적과 목표이고요. 목적이 아니고. 그리고 목적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원래.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거 목적과 목표에 원래부터 있던 거를 다시 넣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목적과 목표에 원래 목적에 있었어요. 목적에 있었던 것을 목적과 목표로 변경하여서 넣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저는 이제 놀이를 통해 새로 들어간 거는 놀이를 통해 이런 것들을 기술하면서 이제 놀이를 강조하고 바른 인성 이런 게 목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졌다. 진짜 변화를 저는 썼어요.
그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민주시민의 기초에 대해서만 이렇게 좀 수정해서 쓰셔도 괜찮겠습니다. 민주시민의 기초에 대해서만 수정해서 쓰시면은 이거는 원래 목적에 있었고 과거에 그리고 목적과 목표에 다시 그 내용을 삽입하였다.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목적과 여기 목적에 있는 민주시민의 기초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거를 포커스를 맞춰서 수정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틀린 거는 지금 목적에 손교사가 이야기한 거 목적에 민주시민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거. 지금 보시면 민주시민의 기초 이게 옛날에도 있고 지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새로 들어간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손교사가 새로 들어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거 틀렸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신교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시했고 유아가 배워야 할 내용을 연령별로 제시했죠. 이거 틀린 거 아시겠죠? 연령별로 제시한 거를 바꾸면은 경험해야 할 내용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하나는 유아가 배워야 할 내용을 연령별로 제시 아니에요. 그렇죠? 배워야 할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유아가 연령별도 아니고 연령을 구분하지 않고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렇게 이제 고치셔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고시문 외워서 선생님들께서 고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자, 3번에 보시면은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 신념을 쓰고 가의 니은이 무엇입니까?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구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형성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스스로 지식을 형성한다. 자, 여기 요거죠.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색하면서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지식을 형성한다. 자, 요거는 뭐예요? 요거는 이제 구성주의적인 교육 신념이죠. 자, 구성주의. 그래서 동그라미 1에 들어갈 것은 구성주의, 뭐 인지적 구성주의, 뭐 상호작용주의, 뭐 이런 거 다 되겠습니다. 자, 구성주의,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그 교육 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하고자 하는 교사는 누구인지 찾아서 쓰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지교사는 신념을 살펴봅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 신념은 몰라요. 그렇죠? 홍교사는 뭐예요? 유아는 타고난 소질에 따라서 성장을 하니까 유아가 준비가 됐을 때 배움의 기회를 주려고 해요. 뭐예요? 이건 성숙주의가 되겠죠. 자, 유아가 타고난 소질에 따라서 성장하니까. 자, 요거는 이제 성숙주의고. 자, 그 다음에 최교사. 답은 사실은 최교사입니다. 최교사가 구성주의인데 여기 보시면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유아가 세상을 배워가는 장인 놀이에서 여기 장 뭐 세상을 배워가는 장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배워가는 장인 놀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한다. 요게 구성주의가 되겠죠. 그렇죠? 요게 구성주의고 그 다음에 여기 우교사는 칭찬이 중요하니까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칭찬하려고 해요. 요거는 행동주의겠죠. 행동주의. 자, 그 다음에 저는 교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해요. 애들이 배울 것 같아요. 이건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들은 저마다 발달 시간표가 있어요. 요건 성숙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동그라미 이해는 찾아서 그냥 쓰면 돼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최교사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구성주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기 문제를 해설을 해둔 거예요. 자, 구성주의는 사실 이 문제가 행동주의, 뭐 성숙주의 이런 거 안 내고 구성주의를 냈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구성주의에 굉장히 입각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성주의를 답을 쓰게 낸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블랭크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구성주의는 뭐 이런 거예요. 행동주의하고 좀 대조적인 거. 그래서 이 물체, 환경, 사람과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자, 아까 지문에 보시면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유아가 세상을 배워가는 장인 놀이에서 놀이를 통해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환경과 경험의 장 속에서 영향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을 구성하는 것이 구성주의거든요. 행동주의는 일방적으로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최 교사가 이야기한 게
쌍방향적 상호작용 이런 거를 통해서 지식이 구성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자신이 놓여있는 그런 장에서 쌍방향적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과거처럼 유아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유아 중심적인 그런 교육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구성주의를 하필 쓰게 나온 이유는 지금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구성주의이기 때문이고 이런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에 보시면 2번에 1번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에 근거해서 A에 나타난 방법의 특징. 자, A 뭐예요? 민호 어머니하고 김교사 뭐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내 지연이는 우영이하고만 놀아 라고 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이제 위에 보시면은 얘가 친구들하고 잘 못 지내서 친구들이 안 놀아줘가지고 너무 시무룩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 거예요. 자, 여기서 부모 효율성 이론에 근거해서 A에 나타난 방법의 특징. A는 뭐예요? 일단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을 좀 정리를 하셔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고든의 부모 효율성 이론 여기 보시면은 일단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해야 되죠. 문제의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고 자, 문제의 소유자가 지금 여기서 자녀가 문제의 소유자일 때 자, 이때는 반영적 경청. 그죠? 그 다음에 부모가 문제의 소유자일 때는 나전달법 이런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는 지금 자녀가 문제의 소유자잖아요. 그래서 이때 해줘야 될 거는 뭐예요? 반영적 경청이겠죠. 반영적 경청. 자, 그러면 동그라미 1에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 근거해서 A에 나타난 방법의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하는 건데 이거는 막 엄청 열린 문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자녀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영적 경청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답을 쓴 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자, 여기는 뭐에 대해서 뭐가 키워드냐? 반영적 경청이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방법의 특징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방법이 뭔지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반영적 경청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는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다.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 방법의 특징. 자, 이거는 자녀를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다른 거는 뭐 선생님들께서 각자 설명을 하신다 할지라도 꼭 들어가야 될 것은 반영적 경청. 그 다음에 자녀가 문제를 소유했을 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에 A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 두 가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자, 유의할 점 보시면 첫 번째는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뜻하게 공감해 주고 뭐 이런 내용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할 때 유의할 점, 이 방법을 사용할 때 유의할 점은 되게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답에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이 중에 두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게 아니다. 쓰시고 두 번째는 따뜻하게 공감해 주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동그라미 1에 여기다가 이 얘기를 썼으니까 여기 쓰면 안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다 썼어도 이번에 또 써도 됩니다. 이게 채점을 각각 항목별로 따로 하기 때문에 여기다 쓰고 여기다 또 쓰시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공감하는 것이다. 부모가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자녀가 말한 내용을 뭐 반영해 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유의할 점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서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썼어요. 자, 부모 효율성 이론 요거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반영적 경청 보시면 자, 여기 대화 방법 해설 자료 5페이지입니다. 반영적 경청 있죠. 지금 요거는 이제 반영적 경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반영적 경청 그리고 이제 문제의 소유자가 부모일 경우에 나전달법, 그 다음에 무승패법 요 세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영적 경청에 대한 문제였고 자, 반영적 경청의 3단계 암호, 귀한, 긍정 또는 부정 뭐 이렇게 이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전달법 있고 무승패법이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의 동그라미 1에 기억에 나타난 부모교육 유형의 한 가지를 쓰고 자, 기억에 유치원 교실에 직접 오셔서 수업도 보시고
민호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이제 대화가 있죠. 김교사의 이야기가 있죠. 자, 여기서 기억에 나타난 부모 교육 유형 뭐예요? 위에도 읽어보시면, 위에도 아까 보셨지만 애가 막 시무룩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얘 유치원에 가서 무슨 일이 있는 거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마침 이제, 선생님이 유치원에 와서 직접 보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방식은 뭡니까? 부모 참여. 그렇죠. 부모 참여, 학부모 참관 수업, 부모 참여, 뭐 이런 거가 됩니다. 자, 부모 참여도 답이 되고, 학부모 참여 수업, 학부모 참관 수업, 전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부모 참여입니다. 부모 참여. 자, 그래서 부모 참여의 장점 뭡니까? 이 장점을 A를 반영해서 장점을 쓰라고 했는데, A에 보면은 애가 너무 시무룩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진이가 안 놀아줘서 속상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좀 보고 싶은 거죠. 우리 애가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하길래 애들이 안 놀아주나, 집에서는 멀쩡한데, 뭐 이런 거 이제 좀 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2에다가는 이 유형의 장점으로,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면서, 이제 이 아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해결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직접 참관하면서 자녀와의 뭐 효과적인 의사소통 이런 방법을 배울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점을 알아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부모교육 관련 개념들 보시면 부모 참여, 자, 부모 개입, 부모 훈련, 부모 지원, 부모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제 학부모 참여 수업에 대해서 문제를 낸 건데, 자, 학부모 참여 수업의 목적, 여기 방과로 4번에 보시면 교사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 과정을 참관하면서 부모는 자녀와의 상호작용, 놀이, 훈육 뭐 이런 상황에서 효과적인 자녀 행동 지도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부모교육 관련 개념들을 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모 참여도 있죠. 부모 참여, 부모 개입. 자, 요 개념들 좀 다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모 참여는 이제 현장에 부모님들이 직접 좀 참여하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부모 개입은, 이제 직접 현장 학습 장소나 이런 데 직접 가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개입. 자,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현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예요. 뭐 약간 여기 부모 참여는 그냥 이제 직접 막 뭐 공부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참여해서 이렇게 보거나 뭐 이런 거고, 부모 개입은 직접 현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뭐 약간 수업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왜 부모 수업의 날 이런 거 있잖아요. 부모 개입이고, 자, 부모 훈련은 이제 좋은 뭐 부모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자, 부모 지원은 부모님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뭐 비용 지원도 해주고 잘 모르는 거 교육 지원도 해주고 여러 기관에서 지원해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모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제 부모의 역할이 자녀가 이렇게 성장함에 따라서 계속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필요한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의외로 선생님들이 이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모교육 책에 이거 책마다 다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부모 참여. 근데 이제 여기 부모 참여 같은 경우에는 부모 참여에는 이제 교육 현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긴 한데, 가서 관찰 수업하고 이런 것도 참여이긴 해요. 참여 관찰하고 이런 것도 부모 참여이긴 한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제가 뭐 이를테면 수의사예요. 그래갖고 동물병원에서 내가 동물 진찰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영상 찍어서 유치원에 보내주고 이런 것들도 참여예요. 참여에는 직접 참여와 간접 참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간접 참여 형태로 볼 수가 있고, 부모 개입은 이제 진짜로 학습 현장에 직접 개입을 하는 거. 그래서 진짜로 이제 교육 활동을 좀 하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의사결정을 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부모 개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부모 참여 수업. 자, 오늘은 이제 요 문제를 낸 거죠. 학부모 참여 수업. 부모 참여도, 학부모 참여 수업도 부모 참여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부모 참여도 답이 되고, 학부모 참여 수업도 당연히 답이 됩니다. 참관 수업, 뭐, 참여 수업, 참관 수업 다 됩니다. 답은. 그쵸? 이렇게 다 답이 됩니다. 자, 부모 참여 수업의 목적 보시면은, 자, 하루 일과에 직접 참여하면서 유아교육기관의 교육 내용, 방법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생활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게 사실상 다 답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자녀의 행동 특성, 우리 애가 이런 행동 특성이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과정 요걸 참관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얘를 양육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답으로 이제 쓰시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부모 참여 수업의 목적이기는 한데 이 A 지문하고 관련된 거는 지금 요 내용하고 요런 내용 뭐 요 정도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3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